굉장히 정치적으로 센스가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봐요. 일단 정치 세력으로서는 현 집권하는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영향을 받는 여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게 일단 맞잖아요. 선거에 이용하려면. 네. 여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자기 자신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한 전략적 미스가 뭐냐면 전략이 어떤 전략이냐면 여당이나 문재인 정부나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나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예요. 처음에 전략은.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슈를 막 던지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대안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대안을 안 내놓고 계속해서 끌어내리니까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한때 이명박이나 박근혜 지지했던 사람들이 네. 어쩌다가 그래 문재인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똑같네라고 속았던 사람들이 그런데 니들한테 가지는 못하겠다. 여상태가 되니까 지지율도 같이 빠진다거나 확장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네거티브로 갈 게 아니라 우리는 박근혜와 이명박 때는 달라. 문재인 정부 잘하는 거 칭찬해주고 그쵸. 그러니까 도와줄 건 도와주자 그걸로 가야 된다니까요. 예, 이건 맞습니다. 저 자유한국당으로 보내주세요. 이 사람들 내가 지지율을 끌어올려주고 싶은데 진짜. 받아준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뜨거운 안녕. 민심은 그렇게 흘러간다고. 그런데요, 저는 홍 대표를 어제 제가 별명을 하나 제가 만들었어요. 홍 대표의 그 행적을 내가 소설을 써야 되겠다. 제목을 홍큐정전으로 붙여야겠다. 홍규정전. 네. 이게 다 정신승리예요. 여론조사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안 높아지면 이건 내가 이게 우리가 뭘 잘못하는 게가 아니라 여론조사 지지율이 떨어지면 여론조사가 편향됐다 그래요. 언론 보도가 과거에 홍준표 대표가 있는 자유한국당이 장악했던 데처럼 일방적인 친자유한국당 어청가를 부르지 않으면 언론을 뺏겼다 그래요. 그게 악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판 악큐, 그러네. 홍큐 정전. 그러네. 네. 5월 민심 폭발설의 근거는 뭐래요, 근데? 이제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원래 졸업한 그때 대학생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때 실업률이 연중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또 홍큐 정전을 쓰는 거죠. 그래서 대학생들이 졸업해서 실질적으로 취업난을 겪기 시작하는 2월부터 거기에 세금이 인상될 거다. 그리고 이 세금 인상은 이미 박근혜 정부 때 기획됐던 거 다 아실 텐데 세금 인상 등의 여파로 이게 이제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그래서 이제 그런데 세금이 인상되면 3, 4월엔 잘 모르다가 갑자기 5월부터 문재인 정부의 각종 실책이 겹치게 되면서 5월에 민심이 폭발할 거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5월 민심 폭발설은 저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폭발할 거라고 예견합니다. 야당이 여당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복지를 늘리자예요. 보수 정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네. 그렇게 대항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은 아직까지도 재벌들이나 가진 자들, 부자들만을 대변하는 정당에 있으면서 야당이 여당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유일하게 복지라니까요. 다른 네. 아젠다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복지를 너무 적게 하니까 우리는 더 해줄 것을 주장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홍큐 정전의 관점에서 보자면 또 하나가 있죠. 우리가 죽어도 내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버릴 수 없는 딱 하나 색깔론. 네, 그래서 평창 올림픽은 어떻게 가까스로 치른다고 하더라도 평창 올림픽 끝나게 되면 북핵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돼서 외교 안보 위기가 올 거다. 네, 그러면 문재인에 대한 반감이 증폭될 거다. 이런 저희가 정신승리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대통령 같으면 남북관계가 풀리고 그러면 우쭐해질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일단 정서 변동의 폭이 크질 않으세요. 뭐? 점점점. 그런 거고 지금도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홍준표 대표님은 왜 이렇게 말을 거칠게 합니까? 이 정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입으세요. 그게 끝이거든요. 최고로 화낸 게 그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문제 제기들을 저 문제 제기에도 맞는 게 있지 않을까 하고 듣는 분이세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바람 앞에 촛불처럼 조심조심 가야 되고 이 분위기가 평창 올림픽 이후에도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건 무슨 뜻이게요?
더 노력하겠다는 뜻이에요. 맞죠. 이런 사람을 어떻게 당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홍준표 같은 자들이 왜 지지율이 안 오르냐?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 그것을 아직도 분석 못하고 있다면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저 홍큐 정전이라니까요. 그걸로는 안 된다. 답답한 게 정말 이렇게 영민하고 스마트한 사람이 진짜 당대표 돼가지고 네. 제가 말한 그런 전략을 써서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큰일 날 뻔했어. 홍준표가 최대의 리스크다. 이렇게 항상 드리고 싶어요. 기자회견에서 보니까 막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엄청 했더만요. 아, 그 거짓말. 뭐 프롬프터 보고 답했다라는 아니, 일단 뭐. 저는 그 심리도 알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그게 시작되기도 전부터, 하기 전부터 파격적인 형식으로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따라 해봤죠. 아무도 주목하질 않아요. 그러면 특히 홍준표 대표 마음속에 불끈하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순간 흠집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 심리예요. 그런데 그 심리를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읽고 있다는 거죠. 얕아요, 생각이. 사람의 어떤 생각이. 문재인 대통령은 답을 써줬고, 자기는 답을 안 써줬다고. 아이고, 참. 됐고요, 예.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자, 국민의당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국민의당은 뭐 이야기할 거리는 사실 없고, 그냥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이제 분당 확정? 그리고 나서 서로 간에 지금 로드맵까지 다 나왔어요. 네. 앞으로 뭐 할 것이다인데, 네. 이 과정에서 좀 더럽게 헤어지고 있는 모습. 간단히 말해서, 안철수 눈에는 박지원, 박주현 이 두 의원이 좀 눈에 가시였나 보죠. 그래서 당무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등의 중징계를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당무위가 전격적으로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자 간담회로 일정을 지금 수정하는 이런 상황인데, 누가 봐도 안철수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막 당규 계속 바꿔가면서 대다수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들의 찬성 없이 지금 밀어붙이다가 보니까 무리수를 두고, 네. 그래서 바른정당과 통합은 일찌감치 막 유승민 대표 데려다가 우리 통합할 거라고 막 선언해버리고, 어떤 절차도 무시한 채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징계하겠다고 하면은, 사실은 안철수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 스스로는 강력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갑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로 여론은 만약에 그 두 사람을 시범 케이스로 징계를 하게 되면 역풍이 불 거다는 걸 우려해서 또 한 발 물러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갈팡질팡이라고 하죠. 죽도밥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랬다가 저랬다가 지금, 예. 근데 이 과정에서 유승민 대표가요. 내부 문제는 정말 민주적이고 국민들이 보기에 성숙된 원만한 방법으로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합의 이혼하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네. 자유한국당에서 김연아를 안 풀어줌으로써 네. 마음은 바른정당에 있는 국회의원 하나가 지금 못 나오고 있잖아, 아직까지도. 네. 그러니까 유승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나가고 싶은 사람 출당시켜줘라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유승민 대표가 이게 이제 지금 둘이 좀 다른 면이 있잖아요. 유승민 대표는 보수 통합이다. 안철수는 이게 중도 통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싫다는 사람들 데리고 오면 유승민 대표 입장에선 출범한 당이 통합신당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했는데 출범부터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내부 분열적 요소는 제거하고 와라. 이런 취지이죠. 특히 이제 박주현 의원 같은 분은 센 분이거든요. 때 국민참여수석 했잖아요. 그리고 이분의 경우는 이제 국민의당처럼 그래도 DJ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정당까지는 뭐 그래도 문제가 있어도 할 수 있는 분이지만, 박주현 의원이 무슨 뭐 유승민하고 손잡고 더 나아가 이게 자유당으로 갈 거라고 예측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같이 할 가능성은 제로인데다가 이분이 또 말을 잘하시기 때문에 네. 제명 안 하면 적은 통합신당 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안 대표를 비판하면, 그건 마치 옛날에 지금 국민의당에 계시던 일부 의원이 네. 민주당에 적을 주고 그렇죠. 민주당을 비판하면 종편이 떼거지로 달려들어서 키워주던 그런 형국이 불보듯 뻔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방식으로 나중에 꼭 당하게 될 가능성이 꽤 높은 뭐 이런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안철수는 제가 오죽했으면 오늘 나간 방송에서는 괴물이 되어가는 안철수라고 표현했거든요. 민주인사, 플랑켄슈타인. 네, 민주인사라면 혹시나 그런 적이 있었다면 이런 마인드로 당을 쪼갤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네. 상황에 따라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당규를 계속 바꿔가면서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생각할 정도. 네. 이게 대체 안철수는 뭡니까? 갑철습니다.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하는 것도 좀 입 아프고요. 네. 어쨌건 합의의원 잘 하셔가지고, 뭐 지금 여러 가지 보도들을 보니까 중립에 있던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검사 출신의 그 이용주 의원. 신당에 합당 반대파에 합류하기로 했다 이런 기자회견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 세가 계속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중립에 있던 사람들. 그건 이제 개인에 대한 실망일 수가 있어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유승민 대표도 처음에 30몇 명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랬다가 지금 9명 된 거잖아요. 그 요인에 대해서 개인적 어떤 퍼스널리티를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마치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으로 지금 바늘에 실을 귀에다 껴야 되는데 바늘 허리 꿰어서 지금 통합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 반발이 점점 심해지면서 처음에 이제 통합을 반대하는 의원들 숫자가 더 적었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9명이다, 10명이다, 18명이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 안철수 위기죠. 위기의 안철수. 그 송기석 의원, 그러니까 비서실장이죠. 네. 이야기에 의하면은 비례대표가 없어도 20명이 넘을 거다 예측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어떤 정치적 의미로 그걸 던졌는지 흘렸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예전에 18명, 그러니까 17명 정도의 네. 합당 찬성파가 공개적으로 드러난 사람은 서너 명밖에 없다. 네. 그러면 나머지 39명 중에서 중립지대가 엄청 많은 거잖아요. 네. 이 흐름상 보면 안철수가 데리고 갈 수 있는 수준의 국회의원이 어쩌면 유승민만큼밖에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합당을 열심히 해서 지금 세를 불려놨더니 그쪽은 20석이 안 되고 합당 반대파가 만든 당이 20석이 훨씬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 됐으면 안철수 씨는 정계 은퇴하시는 게